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책 강의,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오행의 강약에 따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기호 사주 명리학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아래 링크 보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쿠팡이나 교보문고 등 다른 곳에서는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을 때 오행이 다 균형된 게 아니라 치중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주는 화가 많고 어떤 사주는 토가 많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각각의 특징은 어떤가,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행의 강약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면 균형된 사주도 있어요. 뭐 목기운 하나, 화기운들, 토기운 하나, 금기운들, 수기운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절묘하게 균형된 사주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사주는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주는 치중되어 있는데요. 이 치중된 사주가 목기운으로 치중되었거나 화기운, 토기운, 금기운, 수기운 뭐 이런 식으로 치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행의 구성을 보고 목화토금수의 각각의 오행으로 치중되어 있을 때 이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기운이나 화기운으로 치중된 사주가 있겠죠. 사주를 딱 봤더니 전체 사주 명식 중에 8글자 중에 뭐 5개, 6개가 막 목기운, 화기운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사주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나의 사주에서는 뭐 목기운이 가장 많다, 화기운이 가장 많다. 많다는 것은 3개 이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목기운과 화기운이 많은 사주, 이런 사주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목기운은 계절로 봤을 때 봄을 상징합니다. 처음을 상징하니까요. 그리고 하루로 봤을 때는 아침이고 인간의 성장 단계로 봤을 때는 소년기입니다. 그리고 화기운이라는 것은 따뜻한 여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하루로 봤을 때는 낮을 나타내고 청년기를 나타냅니다. 이 화라는 것은 불을 나타내니까 뜨겁고 젊은 열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목기운과 화기운에서 나타내는 이미지는 발산, 시작, 상승, 어린이, 도전, 아이디어, 청년, 의지, 열정, 사랑, 용기 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화가 좀 강해야 그 사람이 좀 표정도 밝고 명랑하다, 활기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금기운과 수기운이 강한 사주가 있겠죠. 이 금기운이라는 것은 계절로 가을을 나타내고요. 수기운은 겨울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겨울이 끝나고 다시 봄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겨울 마지막이 아니라, 이 수기운은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로 봤을 때 금기운은 저녁이고 수기운은 깜깜한 밤입니다. 그럼 밤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아침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성장 단계로 봤을 때에는 금기운은 중년기를 나타내고 수기운은 노년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금기운과 수기운이 상징하는 것은 수렴, 마무리, 절제, 성인, 씨앗, 삶의 정리, 깜깜한 밤, 융통성, 책임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금기운과 수기운은 중년기, 노년기에 해당이 되니까 소년기와 청년기에 해당하는 이 목기운, 화기운에 비해서 좀 이성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막 충동적으로 감정에 빠져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니까 책임감이 강할 테고요. 또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삶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표정은 좀 철학적이고 무뚝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화가 강한 사람들은 표정이 밝고 명랑한데 금수가 강한 사람들은
좀 무뚝뚝하고 철학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사람을 사귀어 보면 사람이 생각도 깊고 책임감도 강하고 그리고 진국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보면은요. 제가 많이 그 상담을 해보니까 목화가 강한 여성들이 금수가 강한 여성보다 이혼율이 좀 떨어집니다. 이혼율이 높은 사람들은 이 금기운과 수기운이 강한 여성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하죠. 곰 같은 여자가 아니라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하고 그 표정도 밝고 애교도 잘 부리고 뭐 이런 여자를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런 성격이 목기운과 화기운이 강한 여성들에게 잘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기운이 강한 사주도 많이 있죠.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노란색 토기운이 막 3개, 4개, 5개 막 이렇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토기운이라는 것은 중간을 나타내죠. 가운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땅은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좋게 얘기하면 마음이 넓고 정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토기운은 가운데를 나타낸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가운데에서 어떤 중개적인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토기운이 강하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 할 때 어느 편에 설지 입장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어떤 큰 피해가 가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밥그릇을 제대로 못 찾아 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이 좀 적극적인 면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점은 뭐가 있겠어요? 가운데를 나타내니까 융통성이 있겠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 내가 토기운이 강한 사람이라면 토기운이 강한 사람은 융통성이라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런 쪽으로 좀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토기운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대로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좋은 거는 내가 취하되 나쁜 것은 또 대처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내가 토기운이 많다는 것은 나의 운명이니까 그렇다면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장점이 있나 토기운에는 어떤 장점이 있나 이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장점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단점은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행이 균형된 사주도 있겠죠. 소수지만 아주 절묘하게 목화토금수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들어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구성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이 목화토금수 오행은 각각 상징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주를 잠깐 배우셨지만 이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빼도 될 만한 거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중요한 것만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글자밖에 못 들어가는 이 사주팔자 안에 목화토금수 오행이 한두 개씩 들어간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생의 굴곡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굴곡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리고 나에게 인생의 어려운 점 뭐 이런 걸 나타내는데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약하다. 그러니까 비교적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합도 잘 맞습니다. 웬만한 사람들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갖출 건 다 갖췄으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오행의 균형된 사주가 가장 장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행이 치중된 분들도 실망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오행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특징이 강하다는 뜻이니까 그 특징을 잘 살려서 우리가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행이 한 개나 두 개로만 구성된 사주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를 특별격 사주라고 합니다. 오행이 하나로만 구성된 사주도 있어요. 뭐 토기운으로만 구성됐다든가 화기운으로만 구성됐다든가 이런 사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주를 구경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의 사주를 분석을 했지만 하나로만 구성된 사주는 태어나서 딱 한 명 봤습니다. 이 사주 상담업을 하면서 딱 한 명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행이 하나로만 구성된 사주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두 개로만 구성된 사주는 비교적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로만 구성됐다는 게 서로 생해주는 오행끼리 구성이 되어야 돼요. 목기운과 화기운, 화기운과 토기운, 토기운과 금기운, 금기운과 수기운, 수기운과 목기운 이런 식으로 서로 생해주는 오행이 두 개로만 구성될 때 이럴 때 특별격 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격 사주라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 용신귀신이 달라요. 일반격 사주와 다릅니다. 이 특별격 사주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겠죠. 그래서 책에는 5%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한 3%, 5%에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격 사주가 두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내 사주는 오행이 하나나 두 개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나 두 개로만 구성된 이 오행에 충성하겠다. 그래서 용신을 이 오행으로만 잡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주가 화기운과 토기운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사주가 오행이 두 개로만 되어 있네. 그러면 나는 이 토기운과 화기운에 충성할 거야. 그래서 용신도 토기운과 화기운으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전부 다 목기운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목기운을 생해주는 수기운과 목기운이 용신운이 되는 거죠. 이 사주처럼 토기운과 화기운으로 되어 있으면 토화가 용신이고 그럼 토화를 극하는 게 뭐예요? 목기운과 수기운이잖아요. 목기운과 수기운이 기신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특별격 사주는 용신과 기신이 정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해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게 뭐냐면 형태상으로는 특별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특별격인 경우는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특별격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고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진짜로 특별격인지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지금 이분을 보시면 4살서부터 33살까지 대운이 화기운과 토기운으로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한 33살까지 당신의 인생 초년기가 좋았어? 나빴어? 물어봐갖고 그때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특별격이 될 수가 없죠. 특별격이라는 것은 화기운, 토기운이 들어와야 용신운인데 화토가 들어왔을 때 안 좋았다면 이것은 특별격이 될 수가 없고 일반격이 되는 거예요. 토기운과 화기운이 많은 일반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화토가 들어왔을 때 좋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특별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대운이나 일년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파악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유리한 걸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아이들인데 좋은 말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 특별격과 일반격은 용신귀신이 달라지는데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이 특별격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시한다는 얘기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적으니까 형태상 특별격이라도 그 중에서 또 30% 정도만 해당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너무 소수라 나는 특별격, 일반격 뭐 이런 것을 아예 인정을 안 해. 이렇게
이렇게 사주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토기운이 용신운이나 기신운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토기운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지지의 경우에는 진술충미 네 글자가 있는데 각각 계절의 환절기를 상징하잖아요. 따라서 성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운이나 일년운을 분석할 때 지지에 토기운이 들어오는데 나한테 토기운이 용신운이거든요. 그러면 토기운만 들어오면 무조건 좋구나, 기신운이라면 무조건 나쁘구나,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개가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용신운이에요. 토기운이 기신운이고, 그런데 진토가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진토라는 것은 절반이 수기운과 목기운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장간을 보면. 그랬을 때에는 이 토기운이 기신운이라고 하더라도 이 진토 같은 경우는 나한테 유리한 점이 많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술충미 네 글자를 똑같이 대구하지 말고 이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지장간을 보고 이 토기운을 구분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토기운이 기신운인데 금기운과 수기운이 용신운이야.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진토나 술토나 미토는 불리하게 볼 수 있어도 축토 같은 경우는 절반이 금기운과 수기운이기 때문에 이 진술충미 중에 그래도 축토는 나에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진술충미 네 글자는 구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정리가 되겠습니다. 목화토금수 오행은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오행이 강해질 때, 강해진다는 것은 3개 이상, 3개, 4개, 5개 막 이렇게 됐을 때 그 오행의 특징이 뚜렷해진다. 그리고 오행이 1개나 2개로 구성된 사주를 특별격 사주라고 하는데 서로 생해주면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기운과 화기운, 화기운과 토기운, 이런 식으로 서로 생해주는 오행이 2개 있을 때, 그리고 아니면 하나로만 구성된 사주, 이것을 특별격 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지에 진술충미 토기운이 들어오는데요. 이 토기운이라는 것은 똑같은 토기운이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